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가 북한이 포병부대에 김정은이 지시하여 사격훈련을 했는데 그 사격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드디어 경고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우리 국방부 다음 국방부로 다시 되돌아오는가 싶은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쏴대고 SLBM을 쏴대도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다가 또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냥 정경두라고 했는데 그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만약시 군사 합의에 위반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우리가 쏘는 미사일은 뭐냐? 우리도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고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 말을 듣고 아무리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을 해도 어떻게 우리의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것과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같이 보고 그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이라면 우리도 잘못이라는 그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다 집어팽개치고 오직 김정은이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 국방부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나마 다행 오늘 우리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 창린도에 김정은이 코앞이죠. 백년도 코앞에 있는 창린도에까지 김정은이 직접 와가지고 사격 지시 훈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 도발도 아주 엄중한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탄이라도 내려고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위험한 지역에 당신들이 오겠냐? 나도 안 간다. 김정은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지. 나를 당신들이 초청한 것은 철없는 철부지 아이들이 솥불 위에 계란 쌓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아니 철부지 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생각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냐고 비난한 거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창린도에 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는 계속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작심하고 우리 국방부가 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뭐 결심을 하고 했겠죠. 이제 이런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철부지 아이에 비교했어요.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철부지 아이에 비교하는 저 김정은에게 어떤 작심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이 또 이런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고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건 핵실험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 소식을 들어보면 왜 김정은이 이번 창린도에 와서 경고사격을 직접 와서 지시했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서 이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듯이 북한은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협박을. 만에 하나 지금은 해안포 사격으로 사격 훈련을 하지만 연평도의 방사포죠. 방사포도 미사일과 같은 거니까 이 방사포를 날리고 미사일을 발사했듯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해안포지만 언젠가는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바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마 내일이면 북한 최고 사령부나 인민무력성에서 아마 강력한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여기가 한반도가 전쟁 분위기로 가고 또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대라는 것을 북한은 아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잘 이끌어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나 정치, 경제,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좋아할 리 없죠. 배 아프겠죠. 김정은이 아마 배 아플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언제 다시 또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다. 그리고
이번 국방부 성명도 또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아마 국방부 장관 저 혼자의 결심은 아닐 겁니다. 청와대에서 언질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아마 아세안 국가들에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 싶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에 지시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북한 이렇게 우리가 국방부가 강력한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아마 그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죠.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연장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아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 발표가 대변인 발표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승리다. 외교적으로 완전히 승리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얻어냈고 다 일본의 사과를 받아냈고 우리는 외교의 완전한 승리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한미동맹을 생각한 결단을 내렸고 또 그에 걸맞는 사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일본은 완벽히 패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이렇게 누가 승자냐 패자냐 이런 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한미 동맹이 달려있는 약화되느냐 강화되느냐 하는 한미 관계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일본을 패자고 우리가 승자라고 한다 이런 발표를 청와대가 한다면 일본이 반발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이 아무리 사과하고 일부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한일관계 지소미아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발표하게 되면 일본은 어느 한쪽은 패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외교관리상 이거는 제가 봐도라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추어 외교관들이나 국제 외교 관례를 모르는 아마추어들도 아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는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생각하고 또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일본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좋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발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쪽을 패자로 만들어 버리니 일본 아베나 일본 국민들이 그거 듣기 좋겠습니까? 이런 국제 외교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우위에 있다면 우리 국가나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이 자존심도 지키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성숙한 그런 국가고 국민이라면 그런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 청와대가 물론 뭐 잘못했다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 성명은 뭔가 잘못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소미아 관계는 물론 일본에 우리한테 제재를 가했던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이건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고 또 일본도 아마 전향적인 자세는 할 거라고 보지만 이 아베도 그렇고 일본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면전에서 짓밟고 면박을 주는 이런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대동강 오리불고기 그 식당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1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원래 있던 곳에서. 왜 옮겼냐면 이제 겨울도 되어 오는데 제가 문을 연 지 꼭 석 달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힘든 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겨울이 되어 오면 저를 찾아오는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실향민, 이북 어도민들도 계시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어린 아이들과 가족들과 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식당에.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 2층에 저희 2층 계단을 올라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식당에 오셨던 분들은 타일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어가지고 물청소를 간혹 청소하시는 분이 물청소를 하는데 물청소를 했을 때 얼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휠체어를 타시고 오시는 분들이 넘어져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이게
옮겨야 되겠다. 1층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저희 옆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옮길 수가 없죠. 바로 옆에 그 식당을 하던 분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그 중화요리 식당이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그 식당 자리가 났길래 제가 바로 주저없이 힘은 좀 들고 돈은 좀 더 들겠지만 주저없이 옮겼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배려해서 이렇게 옮겼다는 게 아니라 저를 격려해 주시는 나이 드신 많은 분들, 어르신들, 실향민 어르신들과 고향 친척 이런 분들,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드리자는 그 심정에서 옮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석 달 있다가 이렇게 잘 끓여놨는데 다시 옮겼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마음은 그래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1층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힘들죠. 뭐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옮겼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대동강 오리불고기 이 식당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만두도 드시고 토종순대도 드시고 또 오리불고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명품 행성 한우를 다시 시작했고 또 삼겹살도 또 시작했습니다. 생삼겹살도 드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든지 찾아주시면 정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탈북민들, 최근에는 탈북민들과 함께하고 또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울 결심한 우리 탈북민 형제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북한에도 좋은 소식을 보내주고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저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도 우리 탈북민들처럼 자유롭게 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앞으로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우리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탈북민 선배나 후배들과 함께 방송도 하고 대안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 구독해 주시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